자, 지금부터 우리 메이크업 미용사 필기 파이널 출제 예상 5문제 제6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메이크업 개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파우더의 조건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피복력이 좋아야 한다. 2번. 매끄럽게 발라져야 한다. 3번. 부착성이 뛰어나야 한다. 4번. 휘발성이 좋아야 한다. 자, 파우더와 관련된 지금 문제를 물어보는데 맞지 않은 것을 물어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저번 이론 시간 때 기본 메이크업에는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나누어지고 이 베이스 메이크업의 종류와 포인트 메이크업의 종류가 기출문제로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의 종류에는 우리 메이크업 베이스와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지금 여기 문제에 나오는 파우더, 그 다음에 컨실러가 있다고 했었고, 우리 포인트 메이크업에는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그 다음에 립, 그 다음에 블러셔, 매니큐어 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의 종류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자, 베이스 메이크업은 특히 전체 메이크업의 효과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피부색에 맞는 컬러 선택과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우더의 조건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흡수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복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착성이 뛰어나서 지속성이 오래돼야 되겠죠. 당연히 해당 안 되는 건 뭡니까? 날아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속성이 오래 보존돼야 되니까 당연히 휘발성이 좋아야 된다는,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우더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우더의 조건은 흡수성이 좋아야 되고, 피복력이 좋아야 되고, 매끄럽게 발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착성, 즉 지속성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죠. 자, 2번. 파우더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 등 피부 결점을 보완한다. 2번. 자외선 차단 및 먼지, 바람, 기후 등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3번.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밀착시키고 유분기를 제거하여 메이크업의 지속성을 없게 한다. 4번. 하이라이트 컬러와 어두운 컬러를 이용하여 얼굴을 입체적으로 윤곽 수정한다. 파우더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파우더는 일단 피부톤을 조절해서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 사용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 피부 결점을 보완하고 색조화 정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켜주고, 또 자외선 차단 및 먼지라든지 뭐 바람, 기후라든지 이런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게 파우더의 사용 목적이죠. 또 파우더는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밀착시키고 유분기를 제거해서 메이크업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거죠. 즉 부착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컬러와 어두운 컬러를 이용해서 얼굴에 입체적으로 윤곽 수정하는 목적이 바로 파우더의 사용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보기 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밀착시키고 유분기를 제거하여,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메이크업의 지속성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게 파우더의 사용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파우더 중 붉은 피부에 사용하여 붉은 피부를 감소시켜주는 색으로 맞는 것은? 자, 보기 1번 화이트, 2번 핑크, 3번 그린, 4번 퍼플.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컬러 파우더에는 여러 가지 색들이 있는데 그 색마다 기능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화이트는 어떤 기능을 담당할까요? 화이트는 우리 바로 하얀색이니까 경극이나 게이샤, 영국이죠. 그러니까 피에로 분장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화이트 파우더에 해당이 되고, 자, 핑크 계열은 창백한 피부 또는 우리 웨딩 메이크업, 즉 신부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게 우리 핑크 파우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린 파우더는 우리 붉은 피부에 사용하면 붉은 피부 톤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그린 파우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퍼플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퍼플 파우더는
잡티 피부 또는 화려함을 표현할 때 우리 퍼플 파우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밖에 또 이제 오렌지 파우더가 있는데, 오렌지 파우더 같은 경우는 우리 태닝한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죠. 베이지 파우더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움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컬러 파우더 중에서 이 세 개 기능별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컬러 파우더 중 붉은 피부에 사용하여 붉은 피부를 감소시켜주는 것은 어떤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린 파우더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운데이션 사용법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손이나 스펀지를 이용하여 넓은 부위부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펴준다. 자, 2번, 소량씩 여러 번 두드려서 넓게 펴발라 주어야 뭉치지 않는다. 3번, 눈 밑에 다크서클은 컨실러 또는 밝은색 파운데이션으로 커버한다. 4번, 입체적인 느낌을 원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줄 수 있다. 자, 이번에 이제 파운데이션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네요. 자, 파운데이션은 사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첫 번째로 우리 손이나 스펀지를 이용해서 넓은 부위부터,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바깥쪽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준다 이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죠.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파운데이션 사용법을 맞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이라는 건 일단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파운데이션 사용법에 소량씩 여러 번 두드려서 넓게 펴 발라주어야 뭉치지 않겠죠. 자, 이건 맞는 얘기고, 보기 3번의 눈 밑에 다크서클은 컨실러 또는 밝은색 파운데이션으로 커버하는 거에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입체적인 느낌을 원할 경우 우리 두 가지 이상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목과 얼굴에 피부색이 비슷해지도록 페이스 라인에 밖에도 표현하여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4번 문제는 실제로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4번 문제는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파운데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파운더와 트윈 케이크의 중간 형태로서 여름철에 쉽고 간편하게 부분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번들거림 없는 매트한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은 어느 것인가? 자, 1번 리퀴드 파운데이션, 2번 스틱 파운데이션, 3번 파우더 파운데이션, 4번 크림 파운데이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운데이션 중에서 여름철에 쉽고 간편하게 또 부분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번들거림 없이 매트한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은 어떤 종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로션과 같은 유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볍고 투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점이 있는데 리퀴드 같은 경우는 커버력과 지속력이 약하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스틱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자, 스틱 파운데이션은 제품의 밀착성과 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완벽한 커버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분적인 커버에 적합하고 넓게 펴바르면 부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분적인 커버에 적합한 것이 스틱 파운데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완벽한 커버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알료와 오일을 여기 스프레이에 이렇게 흡착시킨 후에 압축해서 고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얇게 발라지며 가벼운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파우더의 트윈 케이크의 중간 형태로서 여름철에 쉽고 간편하게 부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번들거림 없이 매트한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이 바로 이 파우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크림 파운데이션이 뭔지 알아보죠. 크림 파운데이션은 크림 타입으로 거친 피부나 건성 피부에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 유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퍼짐성과 지속력
그 다음에 커버력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케이크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파우더를 우리 압축한 형태로 자외선 차단과 그 다음에 커버력이 우수하여 물과 함께 사용하면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파운데이션이 바로 케이크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 여름에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파운데이션을 묻게 된다면 바로 방수 효과가 있는 케이크 파운데이션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운데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름철에 이거는 부분 표현이 되고 번들거림 없이 매트한 느낌을 주는 파운데이션을 물어봤으니까 케이크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여기서는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이널 점검 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